저희가 이거 21년 그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있던 정신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저희 장애인복지관도 정신장애에 대한 그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이런 정신장애 사업을 실시하려고 여러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왔고, 그 결과 올해 이제 처음으로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국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당사자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당사자분들께 좀 이해를 돕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시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명이 정신장애인의 긍정적 장애 정체관 형성 및 보통의 삶을 위한 회복 지원 사업 정정당당입니다. 정정당당은 정신장애인 정체감을 통해 당당한 삶 살기의 줄임말입니다. 저희 사업은 오늘 있을 당사자 연구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제작, 당사자의 증상과 회복 경험을 발표하는 소란실험 발표회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기술훈련, 주민소모임 자주모임, 정신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당사자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이제 정신장애인분들과 정신질환자분들이 정정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의 시작에 앞서 송경주 관장님의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복지관이 올해 처음으로 정신장애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2시 전에 한국 정신장애 자율생활센터 또 단체 협약을 했고요. 그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2024년은 정신장애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또 저희 직원과 또 유관기관과 또 협약을 해서 열정을 다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할 건데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의정부 시에서도 와주셨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래정신재활시설에서도 오셨고 멀리서는 순천장애복지관에서 또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프로그램이 2024년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도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연회는 당사자 연구에 경험이 아주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연을 해주실 당사자분들 3분도 매우 어렵게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연의 지원을 맡게 되신 관악동료지원쉼터 정유석 부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되게 처음에 9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약간 먼저 이제 시연회 하기 전에 당사자 연구가 무엇인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해서 당사자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당사자 연구 이번 소개하는 걸로 다 담아낼 수가 없고 제가 매년 하면서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서 일단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오신 당사자 분들과 당사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연구는 처음 시작을 일본 베데레 집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베데레 집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은 일본에 이제 여러 섬이 크게 나뉘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섬이 그 북해도라고 삿포로 있는 데 있죠. 아시죠?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 삿포로에 바닷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라카와라는 어촌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적십사사 그 병원이 있어요.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자조 모임인 도토리회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분들이 1984년에 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당을 개축해가지고 베데레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베데레 집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 어떤 지원을 해준 분이 있는데, 이분 이제 사진 약간 이제 머리가 조금 훤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우가야치 이쿠유시라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당사자 연구를 이 도토리회 당사자 선생님들이랑 함께 만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힘을 되찾자라고 크게 적어봤는데요. 이 베델의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처음에 한 일은 다시마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이 베델의 집의 그 도토리회 그 당사자분들이랑 다시마 사업을 하면서, 다시마는 이제 가공도 해야 되고 주문도 받아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또 잘못 판매하면은 불량 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주문도 받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다시마 사업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이 당사자분이 나가야 된다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고생이란, 돈을 벌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아주 인간적이고 또 당연한 행위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고,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같이 만들기도 하고 장사를 시작하는 것은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정신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게, 지금 오신 분들은 정말 잘 회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갇혀서 또 생활하셔가지고 이런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고생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장애인 분들은, 당사자분들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불안시가 이렇게 찾아오면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더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감금을 당하거나 강박을 당하거나 격리를 당하는 채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나오셔도 약간의 불안시가 찾아오면 빨리 약을 먹고 쉬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불쾌하게 여겨서 약을 찾게 되면서 고민 자체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당사자 연구의 시작은 고민하는 그 힘을 일상 속에서 되찾는다라는 모토를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사자 분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막 일어났고, 그 싸움 속에서 그러면 싸웠으니까 헤어져 이런 것이 아니라, 싸웠으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폭발하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힘든지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델의 집에서 다시마 사업을 하면서 안심하고 땡땡이 칠 수 있는 회사 만들기에 주력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땡땡이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쉽게 말하면 책상을 빼거나 아니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다시마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왕따를 만들지 않는 이제 문화를 만들고, 병도 개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마 가공 외에 지역 사람들과 함께 그 협력하여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2020년도 코로나 막 터지기 전에 이제 베델의 집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당사자들이 카페도 운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 베델의 집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 사회가 부흥을 하는,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익이 나지 않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약함을 감추지 않고 약함을 유대로 라는 모토를 갖고 그러니까 회사를 같이 다니고 또 당사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좀 잘 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나고 자랑하는 거가 더 쉽지, 우리의 어떤 약함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이런 거를 오히려 당사자 연구에서 공개함으로써 우리의 약함이 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 연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밥보다 회의가 좋아 라는 모토가 있는데요. 우리 정신장애인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유엔에서는
저희를 심리 사회적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편한 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그 과거 관계에 좌절하여 자신감을 상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 당사자 연구가. 왜냐하면 당사자 연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연구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마 사업도 하니까 매일 회의를 하고요. 계속 의논하고 새끼 밥보다 회의가 좋다라고 하면서 밥보다 회의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번 주에 좋았던 점, 고생한 사람, 더욱 개선할 점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문화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베델의 집은 비원조의 원조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당사자분들이 이제 만나는 사회복지사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 임상심리사나 상담 선생님들한테 우리의 어떤 고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위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우리가 좀 맡겨버리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아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맡겨버릴 수가 있는데 베델의 집의 이 당사자 연구는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자기를 연구하고 그거를 스스로 자조하는, 스스로 돕는 그런 실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고생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 보호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좀 감추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좀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당사자 연구라는 형태로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을 돕는 방법을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당사자 연구란 그럼 무엇이냐? 당사자 연구란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우리가 이제 진단명으로 얘기하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런 걸 앓으며 생활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 생활 과제 등 가지고 모여서 그것을 연구 테마로 재구성하고 그 배경에 있는 사실과 경험, 의미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동료와 또 지원자와 함께 개개인의 독특한 발상을 활용하여 각자에게 맞는 자기를 맞는 그 방법을 도모한다. 그리고 같이 함께 연구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의 구조는 어떤 구조였냐면 모든 전문가들이 저 왼쪽에 쭉 서 있으면서 전통적인 어떤 치료나 상담은 치료에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입대로 당사자가 따르고 치료를 하는 관계, 받는 관계로 약간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당사자 연구는 연구 주제를 밖으로 빼놓고 당사자 자신과 또 동료들과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수평적인 관계로 어떤 당사자의 어떤 과제를, 문제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이 안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 다음에 연구해가는 과정들이 당사자 연구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 연구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당사자의 모든 그런 어떤 사건이나 고충들이 소재가 되고 저희의 힘든 점을 저희 당사자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당사자 연구팀에서는 그 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고생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병명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 병명은 그 진단명의 어떤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만성 우울장애 이런 것이 아니고 불안장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목소리가 있으면 그 목소리에 환청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환청이 또 어떤 환청이냐에 따라서 또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의 병명을 짓습니다. 지면서 그 병명을 밖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일과 문제를 분리하면서 작업을 하고 이 고생이 찾아오는 그런 패턴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의미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당사자가 자신의 고생을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 그게 설사 자해나 자살 시도나 아니면 폭발하는 것이라도 그분들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서 한 것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 모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해 나가고 자신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보완해내고 그 방법들을 어떤 뭐 연극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훈련이든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계속 연습해 나가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험하고 효과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다시 연구하자. 또 연구하면 돼. 라고 하면서 다시 연구하고 다시 이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연구 성과가 있으면 그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그런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이 당사자 연구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이야기는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은 이야기 치료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기는 어떤 우리가 이제 당사자분들이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증상에 고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하면 주변에서는 저분 좀 이상해. 여기 우리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어. 하고 배제시킨다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같이 오신 이길성님 계시는데 이길성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이길성님이 환청씨가 굉장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환청씨가 찾아와 고생하고 있는 이길성님이라고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여 당사자 연구에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또 분리한다는 의미는 어떤 연구를 할 때 그 몸의 조직, 암을 연구해도 조직을 세포를 떼서 바깥으로 빼내야지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깥으로 빼내서 같이 함께 바라보고 그거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화함으로써 연구가 더 촉진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정신장애인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불안해. 저 사람은 저는 혼잣말 많이 해. 저 사람은 관계를 못해. 잠수를 잘 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분도 그런 고생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떤 실패나 성공, 문제의 크고 작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같이 연구해야지만 우리가 공동의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병명 짓기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기 병명 짓기는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자기의 이제 고생의 어떤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력을 프로필이라고 하죠. 이력서를 쭉 얘기를 하면 저는 고생이 군대에서 찾아왔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고생은 어때요? 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 병명을 짓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는 조현병이에요. 조울증이에요. 라는 남이 정해준 어떤 DSM-5에서 정해진 어떤 거꾸로의 진단명이 아니고 그 진단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당사자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진단명에 맞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병명을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은오리 새끼 증후군 밑에 보면은 박땡일님은 관계가입병. 조금 자기가 힘들거나 이러면 관계를 가위로 싹둑 끊어버리고 잠수를 탄다고 해서 본인은 관계가입병이 찾아와 고생하고 있는 누구누구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명을 짓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오신 우리 시연해 주실 당사자분들도 당사자 연구 모임에서 병명을 짓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어떤 병명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의 패턴과 대처 방안 찾기는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환청도 있고 망상,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좀 밝히는 건데요. 그 일본의 베데리 집에서 이제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 레츠 당사자 연구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맨 첫 번째 그 사례가 죽음의 신이 찾아오면 그 자해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해를 하고 이제 자살 시도를 하고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근데 응급실에 실려가는 동안 죽음의 신이 살짝씩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앰뷸런스 안에 이제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타고 있으면서 병원에 이제 딱 도착하니까 의사랑 간호사가 이제 막 치료를 해주면서 말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자해를 했더니 부모님이 막 오셔요. 부모님이 오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죽음의 신이 떠나가서 이제 조금 병원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어떤 죽고 싶다는 어떤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서 자해를 했더니 계속 입원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 자살 시도하고 병원 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는데 당사자 연구를 하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밝혀냈는데 계속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죽고 싶다는 게 사실 누군가 만나고 싶다, 연결되고 싶다라는 거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음의 신 찾아온 거는 그 응급실 가면서 병원에 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죽음의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어떤 패턴들을 보면서 우리 당사자분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 방법으로 죽음의 신이 찾아올 때 주변 친구들, 당사자 연구 모임에 참여한 다른 당사자분에게 전화를 거는 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거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전화를 걸었더니 찌개를 끓여 먹는 찌개 파티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찌개 파티에 놀러 와라 라고 해서 갔더니 가서 찌개를 먹는 동안 아무도 그 죽음의 신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음의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잘 하고 싶고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거를 밝혀내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했는데 사실 당사자분들이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어떤 고생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혔을 때 사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것조차도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고생이 심할 경우에는 그죠? 막 거리를 막 배회에 다닐 수도 있고 어디 막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사자 연구에서는 전화하는 것조차도 같이 연습을 해요. 이 당사자 연구 모임에서 자기가 이렇게 전화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화하는 거를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 역할극으로 전화를 주고받고 이런 것까지 하면서 변화를 위한 대처 방안을 찾는데 만약에 그게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또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관계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이 됐던 분들이 동료와 함께 자기의 고생을 같이 연구하면서 유대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 연구자로서의 어떤 생활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증상의 고생 그리고 관계의 고생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한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느냐를 또 이야기하게 되면서 자기한테 찾아온 그 고생의 의미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양한 현실의 생활 과제를 흥미나 관심으로 바꾸고 긍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동료나 사회에 안심하고 생활의 실천을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집니다. 저희들의 연구들 시연회 하다 보면 비슷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선배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데 저분은 이런 방법들을 한번 했구나. 저분한테는 저 고생이 어떤 의미였구나 라는 거를 점점 알아가게 되면 그거를 생활 속에 실천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다른 당사자에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활동을 통해 사람과의 연결, 네트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당사자 연구 모임
제가 202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5년째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오시다가 뭐 하루 만에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매주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최소 2년에서 3년 이렇게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내가 거기 가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고생을 동료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구나까지 굉장히 지난한 세월을 보내야 되고 그 옆에서 지원하는 조력자들은 그거를 견뎌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당사자분들이 그 연구자로서 경험의 어떤 전문가가 돼가지고 계속 연구를 활성화시키면 이게 진정한 처음에 출발한 어떤 자조 모임으로서의 당사자 연구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덕분에 저희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당사자 연구 모임 팀도 의정부까지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커다란 연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들과 있으면 꺼져! 라는 목소리 들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둥둥둥둥 자기 목이 잘려서 나가는 걸 보시기도 하고 자기 몸에 물방울이 톡톡톡톡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요. 상대방은 안 그렇다고 물어보면 안 그렇다고 하지만 나를 계속 차갑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한테 쫓기고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감시하는 것 같아요. CCTV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요. 눈 깜빡임이 소리가 되어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밤에 잠이 들 때는 여기 안 나와있지만 밤에 잠이 들 때는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공주예요. 그리고 왕이에요. 메시아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폭발을 하면 일하시는 분은 출근을 안 합니다.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피곤하다며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떠나기도 합니다. 이때 당사자 연구 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힘들 때 당사자 연구 모임에 와서 같이 함께 연구하자. 그러면 되고 우리 의정부에 계신 당사자분들이 이 장애인 복지관 통해서 언제나 그 시간에 가면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가면 이렇게 본인이 힘들 때 어디가 사라지고 싶을 때 탈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피곤할 때 와서 자기의 이야기, 고생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같이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이렇게 베데레즈 당사자 연구하는 일본의 어떤 공간이고 지금 보니까 여기랑 굉장히 유사하네요. 여기도 본 공간이 아니고 어떤 강당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일단 칠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칠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쓰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이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섞여서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강의식인데 거의 타원형으로 이렇게 삥 돌려 앉아서 거의 이제 동그라미에 가까운 그 형태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베데레집에는 환청망상대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환청망상대회라고 본인의 환청이 더 고생스럽다, 본인의 망상이 더 고생스럽다 이렇게 대회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편견차별 대환영대회라고 매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견차별 대환영대회 가서 상을 타신 분들이 오늘 시연자로 사실은 오신 거고요. 그래서 전 매일 밤 화장실 양변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요. 이런 얘기로 박수를 받고 그 다음에 환청씨가 이제 일본에서는 환청씨가 2,000명 정도 찾아오는 분이 있는데 그 2,000명 찾아오는 분이 이제 농담으로 1,000명은 집에 놓고 왔어요. 같이 안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황당한 말에 관객이 박수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남들은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사실은 우리 정신장애인이 갖고 있는 이 주관적인 경험과 세계는
굉장히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는 그 환청씨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이길성님이 경험하는 환청씨는 이길성님한테는 정말 실제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존중이 필요하고 그런 당사자의 언어 그리고 당사자들이 함께 만드는 말 자기 병명이라든지 아니면 이 모임 안에서 만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게 이 언어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생들, 불안시가 찾아오는 것도 저도 불안시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실제로 들리지 않지만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인간으로서 서로 어떤 지역사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자신과 문제를 분리하여 조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활 방식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제가 동료지원 쉼터를 에서 일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위기 상황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인데요. 그 위기가 정말 폭발해서 응급이 되기 전에 이렇게 지역 내에서 당사자 연구 모임이 계속 곳곳에서 하다 보면 어떤 이런 자조 모임 가운데 위기를 본인들의 어떤 고생의 패턴을 밝혀내므로써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미리 계속 같이 함께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사자의 어떤 위기를 자조할 수 있고 이게 지역사회에서 통합되는 어떤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조금 이상하거나 조금 폭발하면 우리는 대부분 병원에 가게 됩니다. 정신자분, 당사자분 증상이 재발했다 이런 표현으로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려면 당사자 연구 모임을 계속 하면 좋겠고 우리 의정부 장애인 복지관이 당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줬으니까 같이 함께 그런 공간들을 더 창조해 내는 거는 우리 저도 몫이 있고 또 복지관도 몫이 있고 그다음에 함께 참여하는 당사자분들의 몫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라는 어떤 일본 베데레집 당사자 연구하시는 사이토 미치오 씨의 말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병을 고치라, 정상인이 되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지금의 당신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듣는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있든 없든 그대로도 괜찮다는 생활 방식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생은 우리가 있지만 우리 당사자 연구 모임에서 고생을 없애 이런 것이 아니고 고생은 함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대로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존엄을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보자. 그래서 병과 나의 고생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